안녕하세요. 자, 실전 사주입니다. 자, 여자고요. 본명 36세, 대운은 5대운이 되겠습니다. 자, 기사, 개유, 을류, 정축이요. 이렇게 대운은 5대운이니까 5, 15, 25, 35, 45, 55, 65 이렇게 흘러가죠. 대운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대운 35대 대운이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저한테 묻기를요. 남자 만나는 시기와 결혼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자, 이분을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이요. 목이 여기 하나 있고요. 화는요. 하나, 두 개가 있고 토는요. 기토 하나 있고 축토 하나 있죠. 두 개 있고 금은 하나, 두 개, 그리고 수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다 여덟 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이분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목화토 금수 오행이 다 구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지가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링, 끊어진 곳 없이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격은 원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화토 금수 오행이 다 있게 되면요, 성격이 되게 원만합니다. 그리고 자, 이분이 목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분이 목이 낳은 자식이 누구겠어요? 목생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낳은 자식이 화가 됩니다. 이분은 목은 인이죠. 이렇게 인, 어질인자 쓰자니까 화는요. 예의의 화신이죠. 예의의 화신이잖아요. 이렇게 화는 예의의 화신이다. 자, 자기가 낳은 자식은 예의의 화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화가 낳은 자식은요. 이렇게 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요. 토가 누가 되냐면 손자나 손녀가 되겠습니다. 토가 낳은 자식은 이렇게 금이 되겠습니다. 금. 그러면 얘는요. 증손자가 되겠네요. 요즘은 오래 사니까 증손자까지 보겠죠. 금이 낳은 자식이 뭐예요?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고손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분이요. 목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목으로 태어났는데 을목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을목으로 태어났으면요. 얼른 자기 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 사주를 이끌고 가 있는 재강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을에 태어났네요. 그죠? 신유술이 가을이잖아요. 유가 8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목이 화초죠. 예쁘장한 꽃이죠. 정원수죠. 그죠? 또 잔디나 그리고 보리나 그죠? 이 을목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이 자라나는 게 다른데 굉장히 척박하네요. 지금 땅이. 자, 이분은요. 금이 실제로는 두 개밖에 없는데 사유축 금국을 짜고 있죠. 이렇게. 여기가 다 금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금을 짜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금이요. 엄청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관으로부터 극재를 굉장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목은 또 간이잖아요. 또 목은요. 우리 목도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 극재를 받기 때문에 급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을목이요.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요. 산에 가서 보게 되면 정상 가보면은 외소나무들이 이렇게 몸을 막 비틀어 가면서 있잖아요. 자라는데 그 자태가 이쁘잖아요. 이분 환경이 어때요? 자갈이죠. 자갈 밭이죠. 저희가 유가. 그리고 막 이렇게 뾰족한 이런 데다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뭐예요? 영지죠. 살아있다면은 불로장생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값이 나가는 거죠. 값이 나가니까 어때요?
얼굴은 이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얼굴 이쁘죠. 예, 이쁘다고 합니다. 이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자, 이분이요 목생화인데 여기 목생화를 놓고 있잖아요. 식신을 천간에 투관하는 사람들은요 몸매까지도 이쁩니다. 예, 몸매가 어때요? 뭐, 날씬할 수밖에. 자, 식신을 이렇게 이게 천간에다 투출한 사람들은요 되게 날씬하다.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요. 이게 식신을 천간에다 이렇게 투출하는 사람들이 베풀길 잘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식을 낳으면, 여기가 자기 자식궁이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엄청 베풀고 살겠죠. 예. 여기다가 만약에 연간에다가요 식신을 이렇게 투출한 사람들은 바운더리가 굉장히 큽니다. 밥을 사도요 막 인원수 가리지 않고 사게 되고, 월간에다 놓으면요 야 연지보다는 좀 덜한데 여기는 50명 여기는 20명 이렇게 됩니다. 식신을 놓는 자리마다 베푸는 마음들이 다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인물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분이 지금 관이 이렇게 많다면은요 직장에서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건설회사 다니는. 그러면 건설회사 다니면은 그 건설회사는 거의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좀 부들부들하지는 않잖아요. 유하지는 않잖아. 근데 자기 사주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남자를 상대로 하는 뭐 그런 장사를 하게 됩니다. 꼭 술집만 아니죠. 옷가게 할 수 있고, 남자를 상대로 뭐 신발 가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남자를 상대로 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분은 괜찮다는 거죠. 그게 업상대차가 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을목은요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보리를 뭐 잔디를 밟아도 다시 자라게 되잖아요. 보리는 또 밟아줘야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사막에서도 살아남고, 그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게 이 을목이잖아요. 그죠? 자,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이 을목이 어떻다고요? 영지나 그리고 기가 막힌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몸매도 좋고 인물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일단 이분이 남자 만나는 시기와 결혼을 물어봤으니까 얼른 대운 흘러가는 걸 보자고요. 이 대운 보니까 이분이 첫 대운이 0살부터 쉽게 얘기해서요 14살까지네요. 금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금이 과중한데 또 금이 들어왔어. 이게 기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면 되는데, 수가요 이 금이 금생수 해주는 이걸 받아서 여기다 못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쫄쫄쫄 물을 주는 건데 이걸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금생수 돼서 수생목으로 하는 한계가 돼 있고 이걸 때리는 거죠. 우리가 물을 받는데 그 대야가 물이 넘치면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넘치면 여기를 쳐요. 그러니까 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죠? 가을이 들어와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나오죠. 여기는요 이 천간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5년은요 괜찮죠. 이게 등락개갑을 했겠죠. 근데 5에서 9살까지는 괜찮았다고 보여지지만 넘어가서는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다가 15살에서요 15, 16, 17, 18, 19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19 들어와 있으면 모군이 들어와 있네요. 모군이 들어와 있다는 건 비견이 들어온 거죠. 그죠? 자, 간목이 들어왔을 때와 이 간목은 겁재지만 자기가 등락개갑을 하니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비견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자기 이때 공부할 때인데, 고등학생일 때인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비견이 들어오면 공부 안 합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영화 다니고 쏘다니게 됩니다. 자, 공부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학 가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자, 이분이 아무튼 이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 안 했대요. 자, 여기서
지금 20살부터 이제 수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수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드디어요. 예, 드디어 수생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금생수 수생목을 받는 거죠. 자, 드디어 이 사람은 이 관으로부터 관인 상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 뭐 문서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서가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문서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자격증을 따는 것도 문서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방을 얻는 것도 문서예요. 그죠? 무슨 책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그죠? 냉장고, 뭐, 세탁기, 하여튼 내가 옷 사는 거, 이불 사는 거, 뭐, 그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증 받는 거, 모든, 그러니까 인수는요, 인수는 나에게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바깥에서 나에게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인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상은요, 나한테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한테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상은 내 말이고요, 내 행동이고요, 내 아이디어고요, 내가 나가는 방향이고 진출입니다. 이거 내가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식상은요, 나로부터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도 되잖아요. 자, 이 식상이 없는 사람은 개그맨이 절대로 못 됩니다. 식상은 말하는 내 표현이에요. 내 언어 기관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인수가 많아, 사주에. 그런데 식상이 없어. 자, 배우는 거는 많이 배웠죠. 머릿속에 든 건 많죠. 인수는 다 들어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식상이 없어. 무식상이야. 그러면 그 배운 걸 써먹습니까? 못 써먹는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언제 써먹어요?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올 때 써먹는 거죠. 그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반대로 인수가 없어요. 무인수야. 무인수다. 그럼 무인수라고 해서 또 공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인성이 약하다. 인성이 약한데 식상이 강해요. 그러면 어때요? 배운 건 적은데 말이 많은 거죠. 그죠? 책 한 권 읽었는데 100권 읽었처럼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이 좋아. 인수가 많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식상이 많은 게 좋아요? 물론 두 개 다 골고루 있으면 좋죠. 근데 사주가 어디 그렇게 됩니까? 사주가 오행 분포도가 골고루 서로 상생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사람 대한민국 1%밖에 안 되는데 70, 80%는요 대부분 오행이 조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사주예요. 자, 아무튼 인성과 식상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식상은 나로부터 나가는 모든 것이고 인성은 나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이다. 자, 여기 드디어 인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 관인상승 흘러서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 30년 중에서 가장 좋을 때가 그러면 언제냐?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병화가 자연태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사람이 목인데 자연으로 봐요. 자연으로 보면은 지금 을목이 어떻게 인공불에 의해서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들어오면요 꽃이 활짝 필 거 아니에요. 이때 자기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지났죠. 36살이니까 딱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자, 정축대운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30살 되겠네. 이 자대운에 들으면 30살에서 34살까지 있게 됩니다. 자, 병화가 이 5년은 되게 좋았겠지만 꽃이 활짝 폈겠죠. 근데 자에 들어오면요 30살에서 34살 사이가 들어오면 자유파되죠. 자유파되죠. 예, 이게 굉장히 이 자기 환경군과 자기 어때요? 일지에 이걸 때리게 돼서 자유파. 그러면 이거를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자는요 자기 일지가 자기 자궁이 됩니다. 예, 자궁을 갖다가 자유파 당했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애를 유산낙태 경험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관을 깔고 있잖아요, 여기. 그럼 관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죠? 여기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남자랑 헤어졌다면요, 이때 헤어졌겠죠, 그죠? 이때 헤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물은 거는 지금 뭘 물었다고요? 언제 남자가 들어오냐. 남자는, 이분이 남자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남자가 너무 많아서 남자가 줄을 서야 되는 형편인데, 근데 결혼 언제 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남자는 제가 봤을 때 경자년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자년에는 이게 들어왔을 것이다. 왜? 을경합을 했죠, 본인하고. 그죠? 을목은요, 이 경금을 만나면 환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어졌다, 자유파 나오잖아요. 예. 자유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만나서 왔다 그래봐요. 그 다음 년도가 신축년이죠. 이렇게 신축년으로 왔잖아요. 신축년 오면 이 남자가요, 나한테 정관으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어떻게 됐다고? 신축년으로 오면은 굉장히 강한 남자로 변하죠. 아니, 이 남자도 보통 남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뿌리를 여기 개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에 요 갖고 있죠.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금이잖아요. 금이 많아서 죽겠는데 완전히 귀신으로 변해버리죠. 완전히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금이 되잖아요. 못 견디는 거죠. 더군다나 사유축 금국을 또 짜지 않습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죠? 살아날 수가 없는 형국이지. 자, 만약에 이분이 다시 와서, 그러면 신축년 다음에 이민년이 왔네요. 이민년이 왔어. 이때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인유원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인유원진이고 인사형이고, 그죠? 말도 못하죠. 그럼 거길 지났어. 계면년이 이렇게 왔네요. 계면년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계면년이 와서 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묘유충 다 때리잖아요. 묘유충 다 때리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 남자가 들어왔는데 언제 결혼? 그럼 남자는 언제 들어왔냐? 이 사람 항상 가을에 들어오죠, 남자가. 왜? 이 사람한테는 신유술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이 신유술이, 이 금나라가, 그죠? 이 금이 이 사람한테는 관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관, 이게 남자지 뭡니까? 예, 남자인데 이 남자가 작년 가을에 들어왔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었는데 언제 결혼하냐? 제가 갑진년에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갑진년에 결혼한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죠. 근데 왜 그러냐? 그 근거 갑진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갑진년에. 왜?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잖아요. 갑이 들으면 을목은 등락개갑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을목은. 이 을목은요, 을목이 만약에 여기에 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든든한 배경이 있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자기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뒤에 뒷배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을목은요, 이 갑을 보면은 등락개갑을 해가지고 햇빛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자, 진은요, 진유합을 해야 되잖아. 자기 자궁하고 자기 일주하고 합을 해죠. 진유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들어있네요. 여기에 개수. 수생목 되죠. 또 을개무가 되죠. 여기에 을개무가 되잖아요. 쉽게 해서 여기 무토도 있잖아요. 이렇게 을개무. 여기에 자기 자신의 이 진하고 유하고 들어와서 이 육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결혼하는 겁니다. 삼합도 삼합운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얘기했을 때 올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지를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청첩장을 줬습니다. 10월 달에 결혼한답니다. 올해 10월에. 자, 아무튼 이분이 이 관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여건인데, 자, 이 수가 들어와서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으로서 관인 상생을 해서 나쁘지 않죠. 자, 또 말년을 봐요. 목나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 뿌리를 갖고 들어오죠. 신약한데 이때 이 관을 자기 나름대로 다 커버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